네, 충격과 참담함을 안겨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또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김 전 의장,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발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걸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럽다. 자, 이게 독대이다 보니까요, 양쪽 입장이 엇갈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거 쓸 때 내 나름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쓴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과 따라서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내 저자로서의 책임,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질 뿐이다. 왜곡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저자로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말하는 김 전 의장의 말.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돼버렸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학, 이승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회고록 내용도 있고 조금 전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오늘 공개된 추가 내용도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발언 전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곡했다고 하면 그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독대를 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도 결국엔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받아 적어서 그걸 언론 앞에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언론 제기 의혹 모두 다 조사해라 라고 해서 그런 걸 물어봤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선을 왜 안 막았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주일 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보다 진지하게 이걸 임하고 빠르게 유가족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아직도 특조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들은요 이미 다 추천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 뒤에 대통령이 숨어서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실제 스스로 언론 앞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모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미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대통령이 상당히 상실한 지금 과정이 2년 동안 벌어졌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이렇게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직접 들었습니다.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승환 의원님요? 대화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송을 하면서도 대기실에서 나눈 얘기 방송에서 바로 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단둘이서만 독대했다고 한 내용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책에 이렇게 남기고 이것의 근거가 박홍근 의원의 메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자체의 신빙성을 더 믿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어떻게 됐죠? 결국은 기각됐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죠? 공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내가 그때 받아 적은 메모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제목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무엇을 축적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온갖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잦은 술자리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 된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세 번째, 대통령이 경로했다. 네 번째,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네. 대통령이 유튜브 뭐 본다 이런 거 많이 본다라고 하는 얘기 저도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내용이었죠. 유튜버들이 얘기한 것이다. 네네. 자신들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은 저는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생각납니다. 그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법사위에서 영상 틀고 강진구 기자 쫓아다니면서 청담동 술자리 어디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통령이 왔다 갔으면은 대통령 경호처의 마크가 어딘가 붙어 있을 거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했던 것 온갖 거짓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줄리 의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유흥업소 다니던 그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의 의존만으로 그분의 증언 의존만으로 여태까지 모든 공격을 해왔는데 네. 모두 다 사실이 아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또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의전서열 1위와 2위가 나눈 대화가 이렇게 공개되는가? 저는 정치권이 너무 혼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도 우리 당의 일이지만 국회의원들 간에 함께 나눈 대화가 녹취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을 만나러 간 목사가 손목시계에 카메라 차고 들어가는 것 이것조차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의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입니다. 질서가 무너진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왜곡된 발언이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내는 거는 저는 지난번 청담동 사건 때도 민주당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접 해라. 여기서 동백 아가씨 불렀다며 한동훈 장관 데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만났다며 입장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정말 정치가 정치로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홍근 의원이 저 태블릿 공개한 거 정말로 진짜냐? 이거 만약에 소송 들어가면 제출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 거를 자꾸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져가는 거가 정말 우리 사회의 한 슬픈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사 즈음에서 대통령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가 이게 돈 얼마나 있었길래 여기서 몇십 년에 파이어라인 저쪽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파이어라인 어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앞산? 아니까 류진탕 이렇게 있었지. 배순진 의원님, 지금 뇌진탕을 언급해서 당시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사고의 원인, 참사의 원인 혹은 보고가 정확히 된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혼자서만 엉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단어인데요. 이 뇌진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떠올리셨던 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구명조끼 발언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어렵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태원 참사 또한 세월호 참사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이 사고가 수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셨고 그 불안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서막을 알리는 단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용산 대통령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전하면서 경찰의 그런 어떤 그 인력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어긋나면서도 벌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었고 그런 책임 회피와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회고록에 나왔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한 그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이 그렇게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와 맞물려 가지고 그것을 네. 잘 채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참담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대통령실은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독대에서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개탄스럽다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이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그 뜻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취지가 좀 다른 네. 말이었다. 네, 그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통령께서 과연 뉴스를 보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뇌진탕 단어가 나오려면은 사람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넘어져서 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같은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사람이 넘어질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꽉 차가지고 압살을 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맨 앞줄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차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뭘 보고 과연 상황 판단을 했을까? 이때 보면은 어떤 극우 유튜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길가에다가 뭐 기름을 뿌려놨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 뇌진탕이라는 단어가 이런 기름을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뭐 발생한 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아구가 맞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거를 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실의식이 틀어진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